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1월 22일입니다. 수요일 공개 방송을 녹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시장이 이틀 정도, 뭐 길게 보면 3일 정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조정 양상을 보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1% 정도, 어제도 1% 정도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어저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가? 이게 뭐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마감 브리핑 때 이렇게 남겨드렸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단기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중국에서 이제 폐렴 이슈가 좀 커지면서 이게 뭐 아주 단발성 아주 작은 이슈로 지나가지 않고 조금 그래도 좀 비중 있게 시장에서 좀 다뤄지면서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섹터가 있죠. 면세점, 화장품 등등에서 요즘에 그 중국 소비재 섹터가 좀 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쪽에서 좀 악재가 됐어요. 단발성. 그래서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던 흐름에서 확 꺾였죠. 뭐 호텔 신라 최근 이틀간 급락한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뭐 파라다이스,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좀 꺾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주도 섹터가 확 꺾이니까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하긴 2차 전지는 거의 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이틀간 하락을 했다. 자, 그럼 이게 큰 하락을 더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기회냐,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어, 시장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는 이렇게 2, 3일 빠지면 해결될 문제다. 2, 3일 이제 이틀 빠졌으니까 별로 이제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중국 폐렴 이슈도 물론 조금 더 뭐 이슈가 확산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뭐 그렇다고 예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뭐 그런 사태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큰 악재가 될 수 있느냐? 예,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단발성, 일회성 이슈다. 그럼 뭐다?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재차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결과적으로 시장은 뭐 저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뭐 바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1.2% 반등.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오늘 뭐 1.7%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제 하락한 거는 한 방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괜찮아요. 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근데 뭐 그렇다고 맨날 갈 수는 없죠. 맨날 가진 않겠으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단발성 이슈가 나올 때도 있고 무슨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더 간다. 그러니까 제가 올 상반기 1분기 안에 코스닥 70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오늘까지 상황 봐서는 700선 그렇게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봤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중국 소비재, 그다음 바이오, 이런 시장의 굵직굵직한 대형 테마들이 대형 업종들이 별로 빠질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을 좀 보면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보시면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종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수만큼 아주 만족할 만한 급등을 한 종목이 어,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음?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1% 올랐고 코스닥 1%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1.4%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가총이 워낙 커서.
그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도 1.7% 올랐죠. 얘네가 1% 2% 올랐는데 지수가 1% 올랐으면 물론 뭐 내려간 거보다 하락한 날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체감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보통. 그다음 또 오늘 뭐가 있었냐? 현대차가 8% 급등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동안 많이 내리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공개된 GV80 제네시스의 신차죠. SUV 버전의 신차가 시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 급등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코스닥, 코스피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 제약 바이오의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3%뭐 이 정도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급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3%. 그 다음에 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인 휴젤이 9% 급등. 등등 해서 또 뭐 스튜디오 드래곤 4.4% 이런 식으로 좀 오늘은 시가총액이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주로 올랐다. 업종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뭐 자동차, 제약 바이오, 또 2차 전지도 있죠 물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갔지 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아주 초강세를 보인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오늘 지수 대비 아쉬울 수가 있어요 체감상.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시장이 반전하는 첫날은 또 초기 국면에는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끌고 가죠. 왜냐하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먼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먼저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진정이 되면 내일은 시장 또 진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타 이제 중소형주나 그 이제 대형주 밑에 있는 다음 순위의 종목들이 또 순환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일은 뭐 시장이 뭐 크게 추가 급등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많이 오른 만큼. 내일은 이제 뭐 간밤에 특별한 사건만 없다면 강보합권, 뭐 보합권 전후에서 지수는 움직이면서 좀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차분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설 연휴 직전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은 뭐 크게 오르긴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연휴 앞두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연휴 동안 뭐 어떤 이슈가 또 있을지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우리가 다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지나고 나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좋다. 코스닥 지수가 아직은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가 돌파됐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봐도 그렇고 뭐 어떻게 선을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을 그리면 돌파가 된 거고, 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아직 안 된 거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 이미 코스피가 돌파가 됐고요. 코스피 하락 추세선은 완벽하게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도 이미 완벽하게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가 돌파 안 됐다라는 거는 뭐 언젠간 돌파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하락 추세는 2년간의 하락 추세는 지금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락 추세가 돌파됐다고 해서 뭐 바로 뭐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올 상반기 또는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한 1년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정도는 이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내년 뭐 빠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은 그래도 뭐 좀 반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 박스권 흐름이라고 해도 그 박스권 자체도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게 대세 상승장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흐름이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고 크게 보면은 어느 정도 걸리겠죠 가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걸릴 거예요. 그럼 걸리면 또 눌릴 겁니다. 요런 형태 올해는 요런 느낌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이런 장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대세 상승할 때랑 이렇게 크게 갈 때랑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머무르는 이런 장이랑 차이는 뭐냐면 어, 의외로 이럴 때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물론 뭐 가는 종목이 잘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는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가거든요. 근데 이런 장은 정말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데 안 가는 종목은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종목 차별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완전히 하락 추세 있잖아요. 완전히 하락 추세로 꺾여가지고 신저가를 갱신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적당하니 괜찮아진다고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런 종목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종목 교체도 좀 필요하다 생각되면 좀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시장은 뭐 이번에 이번 주 월화해서 중국 폐렴 이슈로 조금 흔들리는 듯 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예, 그리고 당분간 또 괜찮을 것 같다. 지난번에 이란 이슈를 급락했던 그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 화요일 하락도 결과적으로는 매수의 기회였다. 예, 여기도 매수의 기회, 여기도 매수의 기회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만약에 뭐 1월 말 2월 초에도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면은 그 하락이 정말 큰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장기화될 수 있는 악재인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악재인가? 아니면 그냥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발성 악재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려갈 때 이렇게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또 따라 사고 또 내려가면 확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못할 망정 완전히 반대로 추격 매수 저점 매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감안해서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섹터는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뭔지를 여러분들 보실 거면 대형주 중에서 일단 대형주 중에서 신고가 내면서 잘 가는 종목이 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내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 다 가잖아요. 반도체가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빠따로 가고 있는 거 2번 타자로 가고 있는 게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삼성 SDI가 삼성 SDI가 또 신고가 되면서 달려가고 있죠. 요것도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너무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오늘부터 이 위는 단기적인 조금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올라갈 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좀 조정 받고 쉴 때 이렇게 쉴 때 사는 건 괜찮아. 이렇게 쉴 때 앞으로 좀 28만 원 이하 좀 내려오면은 뭐 28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 구간은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애들이 가니까 지금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애들 살아나잖아요.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뭐 P&E 솔루션, 에코프로비에 뭐 등등 신흥 SEC 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바톤을 이어받을 주도주 후보군이다. 자, 그 다음은 요즘에 잘 가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요즘에 좀 꺾였는데 이번 주 이슈 중국 폐렴 때문에 꺾였는데 얘도 지금 올라가는 요 어떤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앞으로 이제 올해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후보가 맞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호텔신라는 다시 여기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이런 자리를 장악하게 되면 여기서 뭐 바로는 못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소화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뚫어내면 호텔신라도 새로운 주도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신세계도 봐야 되고 화장품주도 봐야 되고 또 뭐 엔터주도 봐야 되고 게임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호텔신라가 의미하는 거는 단순히 뭐 면세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재예요. 중국 소비재. 그동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3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뭐 방한한다라는 지금 뭐 얘기가 있고, 뭐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제 결론은 뭡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해소된다. 음? 또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완료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럼 그 둘의 관계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한국과의 관계도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화장품,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예, 뭐 미디어, 그죠? 뭐 드라마 관련해서 이런 쪽도 앞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어, 바로미터를 호텔신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뭐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예, 또 올해 작년 재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만큼 올해는 뭐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도 여기서 팔고 크게 하락을 우려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완만한 상승, 완만한 반등,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 너무 큰 에너지를 쓰고 빠진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큰 시세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세를 세우면서 이렇게 삼성 SDI처럼 추세를 세우면서 완전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처럼 이런 흐름을 기대하는 거는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빠지지 않는 정도만 나오면 뭐 다행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아까 제가 잠깐 현대차 언급드렸는데 얘는 뭐 주도주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워낙 또 고생도 했었고 요즘에 또 신차 모멘텀이 생기면서 단발성 반등인 것 같은데 뭐 좀 더 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근데 뭐 이런 자리들 14만 원 이런 자리들을 넘어갈 정도의 어떤 상승은 지금은 조금 뭐 기대하기 섣부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의 업종들 있잖아요. 그 외의 업종들. 그러니까 IT는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뭐 폴더블, 스마트폰, 뭐 PCB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IT 쪽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IT 워낙 많죠. 스마트폰도 올해 좋아요. 뭐 5G도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IT를 제외한 그리고 중국 소비재를 제외한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그 외 업종들은 조금 좀 옥석가리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지금 좀 있어 있기는 흐름이 살아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우선순위로 제가 강조드릴 만한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섹터상 여기 보시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래서 시장 전망 그리고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도 섹터와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설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